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는 말한 대로 이 변동성 있을 때마다 녹아내려요.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그냥 레버리지 쪽은 안 건드리는 게 낫다. 레버리지 가지고 장투를 걸어버립니다. 얼마나 최악이에요.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초보가 아니라 고수들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사태는 어떻게 될지는 뭐 그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1, 2부 영상에서 했던 걸로 이제 끝내고, 이제 그거 좀 제외하고 3월에서 6월 유망 섹터는 지금 어디로 보시나요? 뭐 사야 될까요? 저는 원래 계속 에너지였었어요. 올해 내내. 에너지. 네, 올해 거의 뭐 에너지 홀릭이라서 네. 그냥 에너지로 시작해서 에너지로 끝나는 해였거든요.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에너지가 다 부족하다. 원래는 이런 사건을 변수로 두지도 않았었습니다. 그 연초에 보니까 다 오르고 정유주만 헐값에 널려 있더라고요. 특히 미국 정유주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했던 거죠.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너무 저렴하고 괜찮았었어요. 네. 천연가스도 좋네. 그래서 천연가스, 정유 보다 보니까 그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지어지는 속도 계산 대비 미국의 이 발전소 지어지는 속도가 못 맞춰주는 거예요. 네. 아, 이거 데이터 센터가 나중엔 짓고 나서도 전기가 부족해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. 그러면 이제 발전원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봐서 제가 봤던 거는 태양광, 풍력, 정유, 천연가스 네 가지 에너지를 좀 봤었던 거고, 우리나라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걸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또 봐야 되겠다 해서 또 보다 보니까, 그런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와 필요한 거를 주는 곳에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. 여기서 남는 에너지가 있고 제가 오늘 부족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개인끼리 당근 마켓 거래하듯이 P2P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. 이 VPP라고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인데 미국은 그게 좀 돼 있고 한국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VPP 사업을 돌리려고 준비하는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 회사들 미리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일단 준비하고 있었는데, 지금 뭐 한창 우리 주가 좋을 때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주가들이 좀 오르고, 이번에 국가가 이제 핵심 정책으로 정하는 것들에서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주가들이 또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. 근데 국내 거는 좀 많이 올랐는데 미국 것들은 좀 덜 올라가지고 그쪽 에너지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. 예를 들어서 정유주는 늦었어요. 이 사태 때문에. 그러면 바로 봐야 되는 게 태양광. 유가가 $150 정도 가면 태양광은 무조건 흑자죠. 뭐 짓는 족족 너무 잘 팔리겠죠. 뭐 바이든 보조금 다 사라졌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. 풍력도 마찬가지일 거고.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이 대체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? 신재생 에너지들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.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. 태양광과 풍력, 그 외 유망 섹터는 없는 건가요? 다 비쌌어요. 그때는. 예. 아니면 다시 좀 저렴해지면은 살 것 같은데, 지금은 또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랑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이제 가격이 서서히 또 내려와요. 많이 늘어났죠. 예, 그러면 다시 또 여길 편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투자 전략은 좋은 것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봐서, 가격이 저렴하면은 사서 기다려보고 비싸면 그냥 팔고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이러다가 또 오면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번 이 변동성이 한번 또 섹터를 교체할 수 있는 좋은 장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주도적으로는 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 쪽을 보고 계시고, 정유는 좀 이미 늦었다고 말씀해 주셨고, 반도체는 좀 뭐 사도 되는 가격대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, AI 인프라 투자가 학습에서 추론 시대로 넘어갔잖아요. 이러한 흐름은 반도체랑 빅테크 밸류 체인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을까요?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을 봤더니요, 네트워킹 장비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컴퓨팅 쪽에서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별로 안 좋았고요. 네트워킹 쪽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.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네트워킹 장비 쪽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, 너무 잘 알다시피 HBM도 추론 쪽에서 더 매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HBM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GPT라던가 제미나이라던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, 이제 학습 모델을 훈련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능에 엄청난 그 쾌감을 주지는 못하는구나. 근데 이제 그래서 제미나이가 요새 괜찮은 것 같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추론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론으로 가고 HBM으로 가고, HBM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후공정이라고 하죠. 후공정 쪽에서도 매력적인 것들이 더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또 하나는 저는 EUV 공정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, 예전에는 파운드리 하는 회사들만 EUV를 가져갔는데 이제는 메모리 하는 회사들조차도 EUV 공정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. 그래가지고 반도체 공정에서는 네트워킹
장비, 네. HBM, 후공정, EUV 네 가지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,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여쭤볼 수 없는데, 삼성전자 글로벌 D램 점유율 1위를 탈환하고 연간 영업이익 200조 원 시대에 예고했죠. 네. 지금은 17만, 18만 전자 뭐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, 지금 서킷 브레이크 끝나고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, 하이닉스는 87만 원 되긴 했지만, 반도체주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?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워낙 실적 자체로는 문제가 없잖아요.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어요. 그냥 외부 악재입니다. 주식시장에서 항상 우리 공부했잖아요. 뭐 피터 린치도 그러고 워렌 버핏도 했던 말이 뭐냐면 기업의 밸류를 쫓아야지 왜 자꾸 외부 악재에 흔들리냐라 말을 합니다. 근데 오늘 같은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.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눈 뒤집어지겠고 지금 미치겠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거의 한 10% 떨어지는데요. 네,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럴 때 태연하게 내 할 일 하면서 더 사볼까? 뭐 할까?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까지 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투자에 대해서 좀 훈련이 덜 돼 있는 거 아닌가. 아마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반등하겠죠. 근데 이제 대신 반도체라는 거는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장기 투자 요소는 안 돼요. 특히 반도체 하드웨어 쪽 계열들 사이클이 워낙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도체 투자는 한 1년 정도 딱 보유했다 그러면은 던지는 게 좋더라고요. 체감상. 그래서 이제 HBM 주가가 올랐던 게 1년이 넘었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랠리를 펼친 게 작년 8월부터라고 보면은 이제 올 여름쯤에는 이제 서서히 언제쯤 정리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번에 보유하게 된다면은 연말 안에는 다 정리할 것 같아요, 둘 다. 삼성전자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과 6세대 HBM 주도권 확보가 실적으로 가셔야 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세요? 이렇게 주가가 많이 파죽지세로 올랐을 때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안 보는 게 좋더라고요. 우선은 뭐 6세대도 관심 없고요. 지금 단지 HBM4 얼마나 잘 팔리느냐 그거 봐야 되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워낙 TSMC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를 그때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HBM4의 어떤 가격이라던가 그냥 수요 전망 정도만 보고 들어가면 어떻지 않겠는가. 이게 가시화가 우리 옛날에 늑대소녀만큼 당했던 적이 많았어요. 뭐 좋아진다 좋아진 줄 알았더니 또 아니고 이런 경우 많아가지고 그 뉴스를 개인들이 구분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만은 TSMC를 띄워주고 삼성전자를 까는 뉴스를 만들고요. 한국은 삼성전자를 띄워주고 TSMC를 까는 뉴스를 만듭니다. 그래서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HBM4 정도만 보고서는 들어가는 게 낫겠다 보고 있습니다. 저 삼성전자 HBM4 말씀하신 세계 최초 양산했던 소식이 있었죠. 앞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삼성전자가 또 경쟁사보다 굉장히 HBM4에서 높은 사양의 오버스펙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그전의 세대에서 밀렸기 때문이겠죠? 그쵸. 그것도 있고 최근에 제가 저번에 젠스랑이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 먹고 나서부터 그때 뭘 생각했었냐면 이제 평택에 공장 풀가동 시키겠구나. 그러니까 이제 뭐 P4부터 P5까지 막 조기 착공 얘기하면서 계속 공장을 빠르게 짓잖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HBM4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온 뉴스보다 증설을 더하는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. 올해 안에. 증설 발표를 하겠죠. 그럼 증설 발표가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 보통 그 해에는 호재로 여기고 그 다음 해부터는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그걸 악재로 여깁니다. 그래서 증설한다는 뉴스가 있는 해 만약 오늘 나오면 올해쯤이 이제 가장 피크가 아닐까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. 삼성전자 2나노 공정과 엑시노스 2600 성공 여부가 TSMC에 집중된 파운드리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나요? 성공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까 말했던 대로 기대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. 3나노 때도. 근데 이게 한번 뭔가 딱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확 바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HBM 때처럼. HBM 뭐 된다 하다가 계속 사람들 희망 고문했었던 것처럼 이제 2나노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. 수율이 성공하고 엑시노스 쪽도 성공하고 뭐 이게 된다고 또 잡히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이 확 늘어나가는 걸 보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지난주에는 한 주간 약 40% 이상의 수익률 기록한 불기둥 세웠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굉장히 조금 손해가 막심할 텐데 개인 투자 이런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접근할 때 주의할 리스크 관리 원칙은 뭘까요? 레버리지를 하고 싶으면은 그 레버리지 투자한 돈만큼 현금이 더 있어야 돼요.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레버리지를 하질 않겠죠.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는 말한 대로 이 변동성 있을 때마다 녹아내려요.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마틴 기법이라고 녹을 때마다 현금을 더 보충을 넣어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 한 배짜리 투자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는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레버리지 쪽은 안 건드리는 게 낫다.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며칠 투자하고 뭐 한 일주일 투자하고 이게 딱 그 랠리 한번 먹고 빠지려고 하는 건데 레버리지 가지고 장투를 걸어버립니다. 얼마나 최악이에요.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되는
않다는 거죠.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.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초보가 아니라 고수들이잖아요. 본인이 그 정도의 어떤 그 고수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안 건드리는 것도 충분하거든요. 그리고 레버리지 안 쓰고도 부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. 최근 또 반도체를 넘어서 MLCC 업황까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하던데 삼성전기 같은 부분적 반도체의 가파른 상승 궤적을 후행하며 기록적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이런 식으로 보통 그 1등주가 올라요.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오르고 나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을 쳐다봅니다. 그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이런 데들이 또 갑자기 뒤이어서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. 그럼 그 다음에는 한미반도체랑 느낌 비슷한 걸 찾으려고 해요. TC본더 쪽이니까 그럼 우리 다음번에 다음 차세대가 LC본더라는데 뭐 그거 하는 회사 없어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을 찾아요. 엔비디아 오르고 나니까 이제 휴마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엠너빈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뭔가 이어지는 것처럼 계속 투자자들은 1차, 2차, 3차 3쿠션 전략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부품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확 넘어가는 뭐 10배짜리 주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물론. 근데 그런 주식들이 단점은 빠질 때 먼저 빠집니다. 1등주, 2등주, 3등주인데 아파트로 치면은 대장주, 그 이제 변두리주, 외곽주인데 외곽은 한번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요. 투자 기간이 너무 짧아요. 이 대장주라고 하는 곳들은 상승도 기본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을 뿐더러 하락할 때도 서서히 하락하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. 개인들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 위주로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 유망 섹터로는 에너지의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또 반도체주 섹터에서도 주가가 좀 떨어지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좀 좋을까요? 지금은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지금 이 시기 이란 사태 좀 정리되기 전까지는. 예, 아니면 1,000만 원으로 5번 나눠서 한 달마다 코스피 200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1,00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반등 주고 올라왔으면은 1,000만 원으로 돈을 버는 거고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은 계속 이제 저점 매수가 계속 되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. 네.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좀 더 섹터로 간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태양광, 풍력, 반도체를 보면 되나요? 아니면 다른 게 좀 있을까요? 지금은 정유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. 태양광도 솔직히 올해 2배 가까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올해 사실 뭐 네. 지금 이 사태 전까지 안 오른 종목이 거의 다 올랐어요. 많지 않죠. 네,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싸진 것들 중에서 사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저번에 올랐던 게 그대로 다 똑같이 안 오를 수도 있어서 지금은 약간 지수 플레이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? 당장은 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